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기해년 새해는 다국과 다산의 상징인 황금대제라고 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세 번의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졌던 70년 분단사의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공존을 향한 한반도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민소득 3만불 달성과 사상 최초의 수출 6천억 불 돌파로 경제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만든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각기 후인의 자세로 사심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기존 5년으로 묶여있던 상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활성화법, 산업융합促진법, 지역특화 발전특구법, 국민혁신지원특례법 등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규제혁신사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삶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근로현장의 안전문제 대책을 세웠고 고 윤창호 씨와 친구들이 뜻을 담긴 음주운전 관련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확고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지원금액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방세법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8대2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대3으로 전환되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9조 6천억 원의 2019년도 민생 예산을 편성해서 혁신성장과 사회안전 확충을 위한 총력체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광주형 일자리 문제,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 카풀 문제,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 29개 중에서 7위로 매우 높은 반면에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 성장을 막고 막대한 비용까지 동반합니다. 이 전원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 전쟁과 분단, 독재의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에 이른 위대한 승리의 경험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답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 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 정권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민족의 DNA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도전 정신과 경제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말씀처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또 다른 축인 노동 부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민주당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는 우분투 재단이라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대화와 협치도 중요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여야 국정상설협의체를 발족시켰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여야 5당 대표의 정례 모임도 생겼습니다. 전국 단위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국정감사제도의 도입, 선진화법의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찾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루어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 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 정책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신 유치원 3법의 관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입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이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3법, 공정거래법도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과법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도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0만 전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정책 전당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 부문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국가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좋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운영했던 정책을 듣는 청책 투어와 결합시켜 당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책 제안 운동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 엑스포도 개최하겠습니다. 제7기 지방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과를 낸 정책들을 함께 나눈 정책 경연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함께 개최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문재인 대표 당시 다 함께 정책 엑스포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정부들이 가장 큰 정책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먼저 민생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서 지역의 수건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매주 열리는 현장 최고회는 민생 현장 어디든 달려가고 무슨 말씀이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국민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민생연석회의는 이제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이자 당의 중추기구가 되었습니다. 당을지로위원회와 사회 각 부문 민생단체가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는 카드 수수료이나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간의 협상 타결, 파인텍 노사 문제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민생연석회의는 당 차원의 소통 대화기구로 더욱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정청은 강철 같은 원팀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 2기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건설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사회 각 부문의 인재 영입을 위한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온오프 결합 정당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대규모의 개편 작업이 필요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당원 간 실시간 소통과 정책 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당의 외연이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당의 기강도 엄정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의 윤리감사관을 신설해서 윤리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시키고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 5대 사회적 비행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겠습니다. 내부 결속과 당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고 전략기획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 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해입니다. 지난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00년의 굴곡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개성공단, 금관산 관광의 재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그 너머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 한 해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서거 10주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없는 계획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